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돼? 경우의 수가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야? 확률인데, 사실 내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가 확률은 진짜 공부할 게 없어요, 얘들아. 특히 확률의 초반. 그래서 원래 우리가 확률 같은 경우는 얘들아, 확률이라는 단어를 디테일하게 쪼개면 총 몇 개로 쪼갤 수 있을까? 우리 경험 한번 얘기해볼까? 경험 확통했으니까? 물어볼 때 거기밖에 없어. 나머지 확통 안 해가지고. 찐따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확률은 총 내용을 3개로 쪼갤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확률의 정의 파트가 있고, 뭔 파트? 정의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자, 조건 확률이라는 게 나와. 뭔 확률? 그 이름부터가 어때? 좀 포스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독립식 확률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확률이 끝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의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 조건 확률부터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배우는 확률의 정의는 개념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면 니네가 한번 답을 말해봐. 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야? 그치? 할 줄 알잖아.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2분의 1은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은 총 경우의 수가 6가지야. 근데 그 중에 짝수가 2, 4, 6, 3개니까 6분의 3, 2분의 1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경우의 수를 쓴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배웠잖아. 그럼 지금부터 다루는 확률은 어떤 맥락일까? 이 경우의 수가 뭐 같은 거 씌우는 순열도 나오고, 뭐 중복 순열도 나오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가 확률 그러면, 자, 원래 확률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 얘들아, 듣기만 해. 확률의 정의 파트는 총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듣기만 해. 두 번째, 경험적,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나와. 뭔 확률? 여기는 적을 거 없으니까 그냥 들어. 그리고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나와. 뭔 확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수학에서 언급하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 일단 제목만 들으면 어때요, 얘들아? 굉장히 있어 보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다른 말은 뭐라고 하냐? 이걸 계산적 확률이라고 해. 뭔 확률? 계산적 확률.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걸 우리는 경험적 확률이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가 기하적 확률을 뭐라고 불러, 얘를? 우리는 얘를 자, 도형적 확률이라고도 해. 오케이? 그러면 이런 점이 왜 붙었냐면, 책에 나와 있는 그럼 수학적 확률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수학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러니까 문제가 말 그대로 경우의 수로 나오는 거야. 사건의 경우의 수.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학적 확률이야.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이거지.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럼 경우의 수 따지는 거야. 얼마? 6분의 4. 그럼 저기다 얘기하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야? 왜 이름이 경험적 확률이라고 했을까? 진짜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 그랬더니 짝수가 40번 나왔어. 확률을 뭘로 보는 거야? 100분의 40.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 확률이라는 거는, 자,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총 시행의 수분의 사건의 발생의 수, 이렇게 써있어.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그런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당연히 시행의 수가 많을수록 어때? 더 정확해지겠지? 네. 만약에 내가 주사를 한 번 던졌어. 홀수가 나왔어. 짝수는 안 나와요. 이럴 수는 없잖아. 네. 근데 우리가 주사를 100번 던지면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는 없잖아, 거의.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한 통계적 확률은 사실은 이 시행의 차가 엄청 많아야 확률로서의 뭐야? 가치가 생기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마지막 얘기하는 그럼 이 기하적 확률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 기하적 확률은 다른 말로 이거 우리가 영역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적 확률이라고 쓰면 또 너네가 어려우니까 내가 면적이라고 이게 도형이라고 써놓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한테 하나의 사각형이 있어. understand? 근데 내가 얘는 점을 딱 찍어서 요 안쪽에 점이 찍힐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 나왔다 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이란 거는 점을 찍을 거니까 전체 점의 개수에 사건의 점이 돼야 돼. 맞아?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점을 찍으면 몇 개나 찍을 수 있겠어? 무수히 많이 찍겠지? 점을 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맞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은 어떤 특징이 있어? 일단 확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오케이? 확률은 일단 비율이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얘들아, 확률은 무조건 정확해야 되나? 이거죠. 확률은 정확하면 좋지. 하지만 꼭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야. 만약에 정확히 계산해서 5년 걸려. 근데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3분이면 계산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확률의 가치는 누가 높은 거야? 3번이 당연히 높은 거야. 왜냐면 뭐 이런 거지. 야, 내일 비가 올 확률이 98%야. 근데 누가 확률을 잘못 계산해서 95%가 나왔네? 그러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98%라고 말하는 거랑 95%라고 말하는 거랑 뭐 다른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비가 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원래 98%인데 내가 계산한 확률이 40%가 나왔어.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뭐 약간의 오차는 괜찮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확률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야 그러면 이런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만들 것이고 이런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면을 만들 거니까 결국 이 전체 안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와 이 안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는 뭘까? 비례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이거를 면적 대 면적으로 이야기하자. 이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보다 기하적 확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문제 자체가 자 도형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직선이나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이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전체 면적에서 또는 전체 뭐가 될까? 길이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보통 전체 영역이라고 표시돼. 그 다음에 사건의 뭐야? 발생 영역 이렇게 이야기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너네한테 적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그럼 이 세 개가 뭐 다르냐? 따놓고 얘기해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은 결국 이거잖아. 문제가 경우의 수로 나왔냐? 직접 실험을 했냐? 아니면 영역으로 나왔냐의 차이야. 하지만 이 셋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지? 분모에는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간 얘기한 확률은 굳이 정의를 세 개로 나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너네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확률의 정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확률의 표현 및 확률을 구하는 방식과 특징이 중요한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확률을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 확률은 첫 번째 뭐부터 기억을 해야 돼? 용어를 먼저 배워야 돼. 왜냐면 너네가 확률을 배울 때 보통 얘는 전체분의 이거야. 이런 끝내잖아?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 용어에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의 기본 용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뭘까? 일단 시행이란 말이 나와. 뭔 행? 시행. 또 뭐가 있어? 오, 주워 들은 게 있어. 두 번째 사건이란 말이 나와. 아까도 밑에가 사건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표본 공간이란 말이 나와. 그럼 일단 우리 입장에서 그래. 요 세 개가 봐봐 얘들아. 뭐 괜찮은 단어거든? 어색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먼저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시행은 뭐고 사건은 뭐고 표본 공간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률에서 얘기하는 시행은 뭘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야. 시행은 실험이야, 실험. 그러니까 괜히 막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시행을 어떻게 기억한다? 실험이야, 실험. understand? 근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 뭘까?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발생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막 단어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 시행이란 건 실험인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시행은 실험이야. 근데 봐봐. 실험을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지?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걔를 우리 뭐라 불러?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뭐지? 이벤트라고 불러. 그 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실험을 했을 때 결과를 나는 뭐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실험이라는 게 시행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야.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어. 하지만 전체 결과는 알 수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한테 하나의 주사위가 있어. 보여? 뭐야? 분필이야, 분필. 또라이들. 정신병자야? 왜 이래 정말. 근데 이 분필을 주사위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얻었어? 근데 내가 이 주사위를 이렇게 던졌네? 뭐 나와? 모르지. 하지만 주사위를 던지면 어쨌든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조건에 만족해야 시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화살을 쐈어요. 이런 건 시행이 아니지. 화살을 쏘면 뭐 어쩌라고 씨발. 그게 우리 경호한테 날아가서 꽂힐 수도 있고 아니면 딴 데 꽂힐 수도 있고 이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시행이 아니야. 근데 얘는 나한테 동전이 하나 있어. 뭐라고? 동전. 뭐처럼 보여? 동전이라고 보자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이 동전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던졌어. 그럼 동전 던지면 뭐 나오지? 모르지.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올 거 아니야. 옆면 가능할까? 아니 뭐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겠지. 하지만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우리 경화가 길을 가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주사를 던지면은 모두 나올 거 아니야.
걔를 뭐라 그런다고? 사건. 그러면 표본공간은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어. 시행은 전체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네. 이때 이 전체를 확률에서 뭐라 불러?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공간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 바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표본공간을 기본 이니셜을 우리가 얘를 S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보통은 A라고 표현을 해. 그럼 얘는 여기는 이 용어 세 개를 딱 기억하고 어느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냐면 잘 들어. 내가 하나의 주사위가 있어야 돼. 봐봐. 근데 이걸 던졌더니 오케이 짝수가 나왔네. 오케이? 그럼 얘네가 이제 구분 지어. 시행, 사건, 표본공간을. 내가 하나의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나왔어. 그럼 이 말을 듣고서 우리가 쟤를 쪼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를 뭐야? 시행이라고 한다면 짝수니까 2, 4, 6이지? 네. 그럼 사건은 뭐가 돼? 2, 4, 6이 되는 거야. 그럼 표본공간은 1, 2, 3, 4, 5, 6이 되겠지. 언더스탠? 네. 그래서 우리는 요런 일단 기본 용어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표본공간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배운 경우의 수는 결국 내가 뭐라 그랬지? 어떤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집합 기호를 그대로 쓰는 거야 얘들아. 왜냐면 우리가 집합에서 S를 쓸 때 보통 전체 집합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쓰잖아. 예? 언더스탠?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용어를 기억했으면 두 번째 확률에 대한 뭐야? 기호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확률의 뜻이 뭐니? 확률의 뜻. 왜 이래 C8? 확률의 뜻도 몰라? 확률의 뜻이 뭐야? 확률의 뜻은 이거야. 어떤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률이라는 이 놈을 쓸 때 기호는 어떻게 써? P라고 써. 그럼 이때 이 P가 뭐냐? 확률을 나타내는 이니셜인 거지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확률 그러면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거니까 저 P는 누구의 약자야? 퍼센트가 퍼센트? 정말 좌절스럽다. 자 생각해봐. 그럼 저 P는 뭐의 약자일까? 아니지. 프로버빌리티의 약자야. 그러니까 파서블도 가능성이고 프로버빌리티도 가능성인데 둘은 약간 좀 다른 의미. 나중에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 P라는 놈을 써서 A 딱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별로 어려울 거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결국에는 뭐야? 뭐 실험으로 나왔냐? 도형으로 나왔냐? 이게 뭐야? 경우의 수로 나왔냐? 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이 시간 이야기하는 확률은 결국 뭐라고 계산할 수 있어? 표본 공간분해. 언더스탠? 네. 사건 A. 우리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오케이?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표본 공간분해 사건 A거든? 이걸 무식하게 얘기하면 표본 공간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전체. 그치? 사건은 그 전체 일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모든 확률은 결국 전체분의 뭐야? 부분인 거야 얘들아. 언더스탠? 네. 그러니까 확률이 전체분의 부분이다 보니까 부분이 아무리 커봤자 누구를 넘을 수 없어. 전체를 넘을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봐. 0보다 커야 돼. 왜냐면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경우의 수나 면적이나 횟수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나 양수가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확률을 계산했는데 뭐 마이너스 0.3이 나왔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지. 확률이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누구보다 작아야 될까?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했는데 뭐 답이 1.5가 나왔어. 그러면 대학은 물 건너 간 거야. 언더스탠? 그래서 우리는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은 얘들아 0도 나올 수 있을까? 0도 나올 수 있어? 확률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사건이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사건이 0이라는 얘기는 일어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확률이 0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절대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아. 하지만 간혹가다 내신에서 의미를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확률이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안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사건 A를 뭐라 불러? 공사건이라고 불러. 뭔 사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 확률은 얘들아 1도 나올 수 있나? 1도 가능하지. 그럼 언제가 1이야? 얘랑 똑같을 때가 1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확률1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100%. 맞아? 네. 무슨 뜻이야? 무조건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사건 A를 뭐라 불러? 전사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막 말이 나올 때 전사건 그러면 이 새끼 무조건 일어나는 거고 공사건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걸까? 뭐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 음의 정수가 나올 확률. 조카 씨발라마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좀 얘가 좀 그랬나? 두 번째는 어떤 거야? 두 번째는 확률이 그러면 1이 나오는 건 어떤 거? 뭐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서 자연수가 나올 확률.
무조건 다 나오는 거잖아. 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걸 내가 아까도 얘기한 계산 문제로 나올 일은 없지. 그럼 너네가 이런 의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확률은. 언더스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은 자 똑같아. 경우의 수도 그렇잖아, 얘들아.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때가 너희들한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건 뭐라 그랬어? 뭐 그새 까먹은 거야? 내가 이 문제를 그냥 오리지널로 분류해서 풀 건지 아니면 여사건을 쓸 건지 맞지?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확률도 똑같아. 그래서 확률도 일단 확률 문제가 나왔어, 얘들아. 그럼 정의와 별개로 우리는 뭐냐면 확률에는 덧셈 정리라는 게 있어. 뭔 정리? 뭐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별로 의미 없는 건데 일단 있으니까 기억은 해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덧셈 정리라고 하냐면 문제에서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가 이때 얘를 뭐라 불러?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야. 기호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덧셈 정리는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 그리고 공통이 있다면 뭐냐? 한번 빼는 거야. 언더스탠? 근데 내가 이거 별로 너네가 알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덧셈 정리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경우의 수에서 나온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경우의 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예전에 내가 집합에서 얘들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있지? 이거 어떻게 배웠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에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더하고 공통이 있다면 한번 빼줘라. 이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얘를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 그게 확률에서는 덧셈 정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야. 그럼 내가 여기는 이 새끼 양변을 뭐로 나누면? 양변을 S로 나누면 understand?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여기는 이 식이 이거랑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확률에서의 덧셈 정리는 누구랑 똑같아? 기본 적용 타이밍이. 경우의 수의 덧셈 정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명심할 거는 여기는 이 식을 내가 R은 놔야 돼. 뭐라고? R은 놔야 돼. 하지만 니네가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이 식을 쓸 일은 거의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이 식을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식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라고 또 반문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 이 식을 묻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너네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식은 안 해놓을 때 확률 문제가 나오면 그냥 뭘로 간다? 정의로 가는 거야. 언더스탠? 하지만 누구는 좀 달라. 여사건은 좀 달라. 왜 여사건은 우리가 원래 경우의 수에서도 여사건 썼잖아. 어떻게 했지? 전체 경우에서 반대를 뺐어. 근데 이게 확률에서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뭐냐면 생각해봐. A가 일어나지 않을 뭐야?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언더스탠?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야? 전체에서 A를 빼는 거였지, 얘들아. 그리고 양면을 내가 S로 나눠주면 여기는 얘는 뭐가 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돼. 맞냐, 얘들아? 네. 그럼 얘는 S분의 S니까 1이 돼. 확률의 전체는 1이니까. 여기서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는 거야. 괜찮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너네가 써먹기 더 편해.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은 봐봐. 기본적으로 요 두 개의 식은 기억을 해놔야 돼. 하지만 여기는 얘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그냥 식 자체로 쓰는 거니까 문제는 다르게 풀어. 그럼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만약에 우리가 얘들아 봐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 볼게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자 뒤로 떡 내려가면 있잖아. 봐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65쪽을 보세요. 65쪽의 기본 2번에 보면 여기 봐. 자 문제를 한번 나랑 같이 읽어볼게. 자 숫자 1에 적힌 카드가 1장, 2가 2장, 3이 3장, 4가 4장,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을 때 2장의 카드에 적힌 수가 같을 확률이야. 여기 봐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문제는 자 그리고 이 문제 바로 위에 뭐라고 써있어? 덧셈이라고 써있지? 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이거야. 그럼 1이라고 적힌 놈이 한 장이 있고 언더스탠? 언더스탠이냐고? 예. 그래 2가 2장이 있고 그 다음에 3이 3장이 있어? 4가 4장이 있단 말이지? 맞아? 네. 그래서 총 몇 장이 있어 얘들아?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지금 몇 장을 꺼낼 거야? 2장을 꺼내. 그럼 문제가 언급한 사건이 뭐야? 적힌 수가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적힌 수가 똑같으려면 일단 1은 안 되지. 네. 그럼 적힌 수가 2일 수 있고 또 3일 수 있고 4일 수 있어. 그럼 내가 2장을 꺼내서 적힌 수가 2일 확률은 전체가 뭐가 될까? 10개 중에 2개를 뺄 거니까 이거야. 맞니 얘들아? 네. 사건은 2가 2장 나와야 되니까 2장 중에 2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습니다. 맞지? 그럼 여기는 얘도 그럼 3이 2장 나오는 경우는 전체는 이거잖아. 사건은 3개 중에 2개인 거야. 이게 3장이니까. 예.
그럼 4가 2개 나올 확률은 이거에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봐봐. 10C라는 건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거야. 맞니 얘들아? 45잖아. 그럼 이 확률이 얼마? 45분의 1. 듣기만 해. 이 확률은 얼마지? 45분의 3. 이 확률은 45분의 6이야. 맞아? 네. 그럼 이걸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풀면 이 문제는 더 쓸용이야. 왜냐면 확률을 더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미친 새끼야 60%? 내가 제일 웃긴 건 뭔 줄 알아? 해설도 씨발 그렇게 안 써놨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지 아무도.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아니 씨 전체는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모든 확률은 전체와 부분이라 그랬어. 그럼 니네가 고민할 건 뭐야? 누가 전체고 누가 부분이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누가 전체고 누가 부분인지 볼 때 문제가 뭘로 나온다고?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근데 내 말 잘 들어.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할 때는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중복조합 이것만 했지. 왜냐면 단원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 중복순열의 문제 중에 순열을 물어보진 않잖아. 이해해? 그러니까 뭐 중복조합 문제 중에 조합을 물어보진 않잖아. 하지만 확률은 달라. 확률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이게 다 경우의 수를 이야기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순열 조합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그럼 확률을 잘하려면 여기 봐. 경우의 수 잘해야 돼. 근데 난 경우의 수 못해. 확률도 못할 거야.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안 좋지. 왜냐면 생각해봐. 경우의 수는 얘들아. 경우의 수 단독만 물어봐.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주려면은 경우의 수를 막 비꼬아서 주잖아. 그래 안 그래? 하지만 확률은 어쨌든 전체화 사건을 따져야 돼. 그런 과정에서 경우의 수가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보단 확률이 어때? 조금 더 쉬워져.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또 내가 못한다고 확률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내 말 알겠어? 그럼 여기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통 나오면 전체는 뭐가 돼? 10개 중에 2개 아니야. 네. 사건은 2, 3, 4일 수 있잖아. 그럼 2가 나오려면 2개 중 2개고 3은 3개 중 2개고 이렇게 보통 풀지 않냐 얘들아? 네. 그럼 이렇게 풀면은 이게 뭐야? 확률의 정의야. 골 때리지. 이렇게 풀면은 덧셈 정리. 이렇게 풀면 정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덧셈 정리라는 이식 자체는 크게 일단은 확률을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식이야.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문제에서 경우의 수를 안 주고 확률을 줬어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쓰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경우의 수를 주는 경우에서는 보통 정의로 가면 돼. 그러니까 왜 너네한테 내가 NPR 처음 설명할 때 우리가 앞으로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NPR을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랬어. 다 고배 법칙으로 풀어냈지. 근데 실제로 고배 법칙만 써도 풀려 안 풀려? 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뭐야? 확률에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 식이냐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식으로 가면 돼. 내 말 알겠어?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식 자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이 식은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럼 우리가 확률 문제 만나면 제일 먼저 너네가 판단할 거는 직접 분류할 건지 아니면은 6번을 쓸 건지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이 확률은 그래서 얼마야? 45분의 10. 그러면 5로 지우면 얘는 9분의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 이야기하는 확률인데 모든 문제가 다 저렇게 쉬울까? 그러진 않겠지. 저 경우의 수가 어려워지면 확률 문제도 어떻게 돼?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자 하나만 더 볼게. 기본 1번 한번 볼게요. 그럼 기본 1번은 어때? 자 너무 좋다. 일단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확률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봐. 누구를 풀 때랑 비슷해? 경우의 수를 풀 때랑 상황이 비슷해. 또 하나 여기 봐. 최소한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만큼은. 그러면 확률의 정의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막 공부하고 외우고 자신감이 없어 별로. 하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할 때는 조건 범위로 공부해. 그때부터는 이제 개념이란 말이 들어갈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래. 여학생이 몇 명 있어? 4명. 근데 남학생이 몇 명? 2명 있대. 근데 어느 요양시설에서 6명 모두가 하루에 한 번 뭐야? 봉사활동한대. 그러니까 봐봐. 6명이 봉사활동하는 스케줄을 잡아달라 이거잖아. 그런데 첫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뭐야?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확률을 구해라. 자 여기 와봐.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단 잘은 모르겠으나 총 몇 개의 칸을 만들어? 6개의 칸을 만들어. 언더스탠? 그럼 이제 여기다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전체는 뭘까?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6명을 6칸에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는 뭐가 되겠어? 600이 되겠지? 그럼 이제 너는 여기서 판단하는 거야.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요날이나 요날은 적어도 남자애가 한 명은 껴있었으면 좋겠다. 언더스탠? 그럼 이제 너네가 판단해. 이걸 내가 직접 분류해서 갈지 아니면 뭐야? 6건으로 갈지. 그럼 내가 이걸 직접 분류하겠다고 하면 직접 분류의 핵심 뭐지? 가급적이면 공통을 만들지 말아라. 일단 이거야. 여기 남자
여기 여자일 수 있어. 맞니 얘들아? 남자가 둘 중에 하나 껴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여기가 여자, 여기 남자일 수도 있겠지? 네. 그럼 세 번째는 여기 남자, 여기 남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여기다 올려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의태가 한 일은 뭐냐면 그럼 여기 남자가 들어와야 돼. 남자 몇 명? 두 명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여기 여자가 들어와야 돼. 여자 몇 명? 네 명 중에 하나니까 네 가지. 그리고 여기 몇 명을 깔아야 되지? 네 명을 일렬로 배열할 거지? 네.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야? 4패. 플러스. 근데 이게 여자 남자는 같은 거 아니야? 네. 어차피 이 둘의 위치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를 해. 그 다음 플러스 이거지? 네. 남자 몇 명? 네. 두 명 여기다 배열할 거니까 2팩이죠? 네. 두 가지. 여자 4명, 4패. 이게 이 문제 답이지.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볼 때는 나는 그래. 약분을 마지막에 쳐버려. 하면서 약분하지 말고. 그럼 내가 왜 그랬어? 일단 4팩, 4팩이 지워져야 돼. 맞아? 그럼 여기도 6팩이니까 4팩이 지워지니 6호만 남잖아. 언더스탠? 요런 계산에 익숙해져야 돼 이제. 그럼 우리는 분모는 6 곱하기 5야. 맞아? 예. 분자는 2, 4, 2니까 얼마지? 16. 얘는 2니까 18. 그럼 6을 지우네. 그럼 얘는 3. 확률 얼마? 5분의 3.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오케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풀어도 돼? 이 씨발 여기 남자 둘 다 여자 오는 경우 빼면 되잖아. 여섯 건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야 남자 다 꺼져. 왜요? 이럴 수 있잖아. 여여 무슨 뜻이? 응? 살살. 태국말이야. 살살. 낙낙은 세게. 오늘의 일일 태국어였어. 알겠지? 엄마랑 태국 여행 갔어. 근데 태국 마사지가 막 세게 여여 이러면 그러면 걔가 살살. 너무 살살해. 막 문질르기만 해. 낙낙 이러면은 언더스탠? 다음에 또 다른 말이 나오면 또 설명해 줄게. 선생님 그러면 일단 6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인 1에서 반대 빼는 거야. 네. 근데 우리가 확률의 전체는 변함이 없지? 누구야? 6패. 근데 여기 지금 여자애들이 와야 돼, 그치? 네. 그럼 여자애들 몇 명? 4명 중 하나는 4. 여기 얼마? 3. 그럼 4 곱하기 3에 나머지 남자 둘 포함해서 넷을 배열해야 되지? 네. 곱하기 얼마? 4패. 그럼 우리는 또 4팩을 지울 수 있네? 남는 게 누구야? 6, 5. 그럼 얘랑 지워지니까 얘는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야? 그럼 확실히 이 계산이 더 편하네. 그럼 이 판단을 내가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률 문제 풀 때도. 언더스탠? 네. 그러니까 확률은 이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어차피 우리가 전체에서 반대를 뺄 때 전체를 또 따져줘야 되잖아. 하지만 확률은 전체가 무조건 얼마니까? 1이니까 6건을 판단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문제가 빨리 풀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에서는 사실 뭐 디테일하게 더 배우고 자주 갈게. 없어. 우리 요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걸로 갈지 아니면 이걸로 갈지만 잘 판단해주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요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기준점을 다 무시하고 그냥 생짜로 너네가 판단해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좀 볼까 그러면 좀 살살 할게. 자, 발전 2번 그리고 발전 4번 발전 8번 그리고 발전 7번까지 한번 풀어볼까? 자, 다음 시간 숙제는 미리 얘기해 줄게. 어디까지? 64초까지 풀어오면 돼. 알겠지? 오케이. 많이 가졌다. 친절해, 은근히 보면.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안 풀린 문제? 4번. 자, 딴 거는? 7번이요. 두개씩. 7번? 자, 4번은 뭐고 7번은 무엇인가? 4번. 7번. 4번. 봐봐, 얘들아. 4번 봐. 확률은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라고? 전체와 사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사건으로 갈 것이냐? 자, 어느 근로자는 일주일 단위로 주간 또는 야간을 한대. 별로 의미 없는 말이야. 10주 동안. 몇 번? 10번. 3주는 야간, 7주는 주간을 하자. 근데 회사에서 주간 근무를 하는 주와 야간 근무를 하는 주를 임으로 배정할 때 근로자 2주 이상 야간하면 안 돼.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지금 내가 총 10개를 배열할 건데 주간이 몇 개야? 7개.
야간이 몇 개지? 3개야. 그럼 전체는 뭐겠어? 뭐 주간, 야간, 이웃하는 아는 상관없이 배열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되는데 주간은 주주주주주 야야야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걸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뭐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도 되고 항목이 2개는 항목이 2개짜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로 대신해도 돼? 조합으로 가도 돼. 10칸 중에 3칸 야간, 나머지 주간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럼 어쨌든 얘는 그럼 10팩을 어떻게 해? 자 7팩, 3팩으로 나눈 거야. 맞아 얘들아? 네. 그런데 야간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지? 설마 전체에서 야간 이웃을 빼? 그럼 안 되지. 왜? 전체에서 야간 이웃을 빼면 야간 3개가 이웃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문제가 야간 이웃하면 안 된다는 것은 3개가 같이 져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주간에 먼저 깔고 야간을 나중에 넣는 거야. 그럼 주간 몇 개를? 7개를. 7개를 깔고 야간을 빈 공간에 넣어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빈 공간이 몇 개야? 8개. 중에 야간 몇 군데? 3군데. 그럼 얘는 83 이렇게 되는 거지. 야간은 똑같은 애들이니까. 자리만 정해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전체는 일단 7팩 지워지니까 19, 8이 남아. 맞니 얘들아?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3팩은 3, 2잖아. 네. 그럼 얘는 4, 얘는 3이니까 10에 3에 4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 계산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그럼 83이라는 건 8, 7, 6을 3, 2로 넣는 거지. 그럼 얘는 6이 지워지니까 얘는 8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봐봐. 4, 2, 8이 지워져? 그럼 답은 15분의 7.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확률 계산할 때는 언제 하나 뭐 어떻게 하라고? 계산, 그러니까 곱하는 계산을 가장 마지막에 해줘. 지울 거 다 지우고. 오케이?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발전 7번으로 가면 사실 우리가 이 발전 7번은 나는 그래. 개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는데 개념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발전 7번은 일단 이 문제가 뭘 물어본 거지? 생각해봐요. 상원들이 포함하여 5명의 학생이 촉지 시험을 본 후 5장의 답안지를 섞은 다음 임으로 하나씩 뽑는데 근데 문제가 상훈이만 자신의 답안지를 뽑고 나머지 4명은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상훈이 포함해서 몇 명 있어? 5명 있어. 근데 답안지를 가져가는 거지 각자. 네. 근데 상훈이만 지 걸 가져가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 가져가야 되지. 네. 일종의 무슨 문제야? 수용도 문제야. 하지만 일단 봐봐. 발전 7번은 전체는 뭐가 될까? 5명을 뭐 상훈이가 지 걸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다 배열하는 거야. 전체는 뭐가 돼? 5팩토리얼이 돼야 돼. 맞아 얘들아? 네. 근데 사건은 상훈이가 지 걸 가져갔어. 남은 사람 몇 명? 4명. A, B, C, D가 뭐 A, B, C, D의 답안지를 가져갔다고 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A가 일로 오면 안 돼. B가 일로 와도 안 되지. C가 일로 와도 안 돼. 그럼 우리는 이거지.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수용도를 그리는 건데 이 수용도를 그릴 때 우리가 수용도라는 건 다 보는 거야 그냥. 그럼 A는 뭐야?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럼 A가 가져갈 수 있는 출발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 수용도라는 거는 반드시 너네가 한번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리는 걸 보고 이해해서 끝 이러면 안 되고 집에 가서 그려보고 사실 수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몰라도 돼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 수용도가 올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아. 그럼 그때 내가 수용도를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왜 수용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가 수용도인가 보다 체크하고 넘어가. 알겠어? 네. 대신 그려보는 건 중요해. 그래서 얘는 일단 뭐야? B 아니면 C 아니면 D야. 괜찮니? 네. C가 B를 가져갔다면 얘는 뭐야? B 지 걸 가져갔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야? B 지 걸 가져갔으니까 A 아니면 C 아니면 D를 가져갈 수 있어. 언더스탠? 네. 이게 수용도야. 그럼 얘가 A를 가져갔으면 C는 지 걸 못 가져가니까 D를 가져가야 돼. 그럼 D가 이렇게 해서 한 가지가 나오는 거지. 이걸 다 일일이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수용도를 내가 반드시 그려보라고 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 이게 기본적인 논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럼 이번에는 B가 C를 가져갔어. 남아있는 답안지가 뭐지? 이런. A가 B를 가지고 얘가 C를 가져간 거잖아. 네. 그럼 남아있는 답안지가 A와 D야. 근데 얘가 만약에 A를 가져가면 이게 D를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무조건 D, 얘가 A. 괜찮아? 네. 그럼 이번에 얘가 B가 D를 가져가면 남아있는 게 A와 C. A와 C니까 C는 안 되고 A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서 몇 가지? 3가지.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이게 3가지가 3셋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수용도는 일단 그냥 다 그려봐. 그럼 이번에는 그럼 이제 A가 C를 가져갔어. 그럼 A가 C를 가져갔으면 B는 G 걸 가져갈 수가 없잖아. 네. 그럼 B가 가져갔던 게 뭐야? A 아니면 D가 돼.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 3개면 이것도 3개야. 이거 왜 안 되냐면 지금 그림이 다르잖아. 네. 그림이 다르다는 얘기는 충분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야.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3개 나온 것뿐이야. 그럼 여기는 얘도 똑같아. 그럼 A를 가져갔으면 남은 게 누구지? B랑 BD.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가 B면 얘가 D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D. 얘가 B. 근데 얘가 D를 가져가면 남은 게 A, B야. 아무것도. 남은 새끼는 C, D. 그러니까 뭘 가져가도 상관없어. 그럼 얘는 A, B, 얘가 B. 이런 경우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3개. understand? 네. 그럼 D가 처음에 A가 D를 가져갔으면 그럼 B는 G거 안 되니까 이것도 A 아니면 C가 되겠지? 네. 맞아? C가 A를 가져갔으면 남은 게 B, C. 근데 얘는 C는 안 되니까 B, 얘가 C 하나. 그 다음에 얘가 C를 가져가면 남은 게 A, B. 그럼 어떤 걸 가져가도 되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몇 개? 네. 3개.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00분의 몇? 9.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얘를 한 번 더 보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문제를 풀어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 숙제가 어디까지? 이런 확률의 정의 연습을 좀 해봐 얘들아. 그래서 이거 다 풀어볼까? 알겠어. 그러면 좋아. 68초까지. 우리 시간이 많으니까. 오케이? 예. 68초까지 문제를 풀어갖고 오세요. 네. 오늘 며칠이지? 13일. 13일? 네. 자, 오늘 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조심히 들어가고.